안녕하세요. 과학 가르치는 김윤수입니다. 이번 25년 통합과학 5주반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듀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이강원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원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학기 진도 분석을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 난이도 분석 총 7개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기출문제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를 하고 설명회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학기 진도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정 전과 개정 후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2학기 중간고사라고 볼 수가 있는 변화와 다양성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두 가지, 그리고 화학 변화, 우리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과 중화 반응이라는 두 중요한 화학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사실 그 두 중요한 개념이 화학 1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킬러 단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학 변화를 얼마나 잘 잡는지가 2학기 중간고사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사회가 2학기 기말고사 진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정 전과 개정 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의 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이 개정 전에서는 생태계와 환경,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 생태계 파트는 굉장히 쉽고요. 환경 파트에서 지구과학 파트가 몇몇 학교들, 예를 들면 뭐 수지고라든지 홍천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2학기 기말고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특히나 이 발전에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수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개정 후 바로 올해부터겠죠. 올해부터는 그 수송 파트가 빠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라 하는 게 바로 그 전기의 수송입니다.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수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워야 될 공식도 많고요. 공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라 하는데 아예 그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낮아진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발전에서 약간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경 변화의 타학교 같은 경우, 뭐 수지고나 홍천교를 제외한 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쉽게 나왔지만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 어려운 파트를 잡아보자면은 화학과 물리, 여전히 이 두 과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나 2학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 이 화학 변화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그런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 이 화학 변화에서 출제된 부분입니다. 2학기 진도 정리를 해보자면은 1학기 화학 파트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화원 수능 킬러 단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화원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 수능 문제라든지 혹은 모의고사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기출하십니다. 제가 그 예시도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화원 개념이 들어간 심화 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 통합과학 뭐 시중 문제라든지 혹은 통합과학 내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 정도로 문제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내 학교 홍천, 수지, 풍덕, 신봉, 특히나 홍천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학이 어렵게 나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2학년 때 배우는 화학원 같은 경우도 홍천이 타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과학 내에서 홍천고는 화학, 수지고는 물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1학기 기말고사 물리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2학기 기말고사 물리 파트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1학기에 비해서는 수지가 좀 덜 어렵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풍덕과 신봉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물리와 화학이 다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 기말고사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의 수송 파트가 빠지면서 발전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외워야 될 공식이 아직도 존재해요. 뭐 V는 IR이라든지 우리 중학교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꼬지곧대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들 다시 암기해야 되고요. 중학교 물리 전기 단원과 연계되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놔야 된다. 특히나 수지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개념이 계속 연기가 되어서 나오는 편입니다. 수지고 친구들은 이 전기단원 중학교 거도 다시 한번 공부하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들을 섭렵을 하면은 2학기 기말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학교 난이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2학기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학교 홍천고입니다. 우리 1학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지고가 가장 어렵게 나와요.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게 되는 역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2학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홍천고 학생들은 어떻게 2학기를 대비를 해야 되느냐? 꼭 화학원에 2학년 정도 혹은 3학년에서 약 기본 정도의 문제에 화학원 문제들을 꼭 풀어보기를 저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고2 모의고사 문제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수지고, 풍덕고, 신봉고 같은 경우도 고2의 화학원 중화반응이라든지 산화원과 약간 연계가 되어서 나온 그런 예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 놓지 말고 꼭 화학 문제들 어려운 거 많이 풀어봐야 된다. 특히나 수지고 같은 경우는 전기도 꽤나 어렵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성북고, 현암고 사실 이 두 학교가 예전에는 상당히 2학기가 쉽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근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제는 꽤나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성북, 현암 같은 경우도 통합과학 내에서 어려운 문제들 꼭 풀이해보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원고 같은 경우는 주로 기본 유형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본 유형만 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본 유형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 놓을 거 아니죠. 그 한 문제 가지고 이제 1등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암기라든지 절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 문제를 몇 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홍천고 2년 전에 나왔었던 2학기 중간고사 기출이었고요. 킬러 문제였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9년도 고2 화학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냥 딱 보더라도 사실 표가 더 복잡해 보이는 게 홍천고 문제죠. 실제 고2 화학원보다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작년 같은 경우가 홍천고 화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이런 예시 문제가 한 5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다행히 저는 홍천고가 그렇게 계속 어렵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홍천고 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문제를 많이 풀렸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해 통합과 홍천고에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념도 개념이지만 문제풀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과학과 2학년 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이 문제풀이 스킬에 있는 것 같아요. 2학년 과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스킬이 잘 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홍천고, 수지고, 풍덕고, 신봉고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2학년 풀이 스킬까지 섭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신봉고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 고3 3월 모의평가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1학년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이런 모의고사 문제 혹은 수능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내십니다. 사실 고3 문제에서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합과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언제나 직전 보강, 수업 시험 바로 전날이라든지 혹은 마지막 좀 뒤로 갈수록 이제 고난도 풀이를 제가 진행을 시키는데 그때 다시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봉고 학생 같은 경우가 풀고 나서 선생님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예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꼭 무조건 선행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 마치고 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실 2학기 개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는 그런 진도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들 화학 혹은 물리에서 다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약간 생물이라든지 지구과학도 공부를 당연히 시킬 겁니다. 하지만 5주 동안 거의 4주에 걸쳐서 화학과 물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구과학이라든지 생명과학 같은 경우,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학기 중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화학과 물리에 강조를 두어서 포커스를 두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전 복습 테스트 매주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1대1로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서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틀린 부분들 저와 1대1로 체크를 하고 만약에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친구라면은 재시험까지 하고 다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스트 점수는 학부모님들 관리 문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주 과제 같은 경우는 약 80에서 100문제, 고난도 문제도 들어가고요. 기출 문제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2시간에서 3시간 분량의 풀이를 제가 언제나 매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상담 언제나 제가 학업 체크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질문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질문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언제나 카톡으로 언제나 질문하라고 합니다. 혹은 뭐 수업 전이라든지 수업 끝나고도 당연히 질문 다 받고 있고요. 제 여름 교재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시중 교재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7년간의 노하우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여름 특강 교재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 교재 안에는 당연히 기출 문제라든지 뭐 수지 지역 내 7학교 기출 문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주차별 과제, 테스트, 그리고 암기 노트까지 다 나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 문자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그리고 수업 내용, 과제 수행 여부,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하고 상담을 했다라면 그런 상담 내역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톡 질의응답 내역도 이렇게 제가 넣어놨고요. 추가 보강 영상이 필요하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했다라면은 언제나 이런 보강 영상으로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주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첫 2주 동안에는 화학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3주, 그리고 4주에 약간 처음까지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공부할 거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물리 진행이 됩니다. 총 2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 반, 수요일 반 이 2반으로 진행되고요. 2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업 내용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반 수업에 들어와서 교주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총 3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7월 13일 그리고 7월 16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2시 수업, 수요일 같은 경우는 6시 수업 이렇게 점심과 저녁 수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교재는 제 통합과학 여름 특강 교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1학기 과학과 2학기 과학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사실 더 어려운 문제들은 2학기에 더 많이 포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학기 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통합과학 내에서 심화 내용이지 사실 물원이라든지 화원 내용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하지만 2학기의 화학이라든지 물리 같은 경우는 화원, 물원 내용들 언제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꼭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기초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제 5주 수업을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상담을 하신다면 저 이강학원 전화를 주시면 저에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친절하게 상담과 전화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을 가르치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